안녕하세요. 근거중심 이약사입니다. 아시아간다의 수면의 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면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비회복적인 수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6주 동안 쇼덴 120mg을 저녁 식전 2시간에 복용하게 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립 온셋 레이턴시, 잠이 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눈 감고 잠이 안 와서 괴로워한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양 세기, 거꾸로 세기, 영어로 세기, 결국 양이 10만 마리가 넘어가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축산업자로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현타가 오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WASO, Wakefulness After Sleep Onset, 수면 중 잠이 든 후 깨어있는 시간도 감소했습니다. 만약 잠자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중간에 2번 일어났고 각각 10분, 20분 동안 깨어있었다면 WASO는 30분이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방광이 알람 시계가 되어버립니다. 새벽 3시, 5시 정각에 울리는 생체 알람 말이죠. 이거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건 환자분들하고 친하니까 그래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WASO 또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탈 슬립 타임과 슬립 이피션시도 개선시켰습니다. 참고로 수면 효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수면 효율이 85%가 넘어가면 수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쇼덴의 효과가 나오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쇼덴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까지는 6주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는 효과는 빠르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하지만 쇼덴은 잠을 잘 자도록 몸의 체질을 바꾸는 약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몸에 좋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2달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쇼덴은 수면의 질 자체도 개선시켰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쇼덴 복용군에서 Restorative Sleep Questionnaire Weekly 점수가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제 가장 큰 약점이 영어 발음입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좀 써봤는데 괜찮았나요? Restorative Sleep Questionnaire Weekly 점수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비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던 사람들이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게 되면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다음 날을 위해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회복적인 수면을 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인지기능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비회복적인 수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성인의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꼭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잠을 깊게 못 자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피곤하다는 분들께 쇼덴이 좋습니다. 쇼덴은 수면의 질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도 높였습니다. 삶의 질은 주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브레프 버전으로 측정합니다. 4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총 26개의 질문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도메인의 점수를 0점에서 100점 범위로 변환시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각 도메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Phys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Social Relationship Domain, Environmental Health Domain. 쇼덴은 Phys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Social Relationship Domain, Environmental Health Domain 4개 영역에서 모두 삶의 질을 개선시켰습니다. 쇼덴은 단순히 수면의 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아시아간다 추출물의 불면 개선 효과를 정리한 메타 분석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 논문에는 KSM-66 데이터가 4개, 쇼덴 데이터가 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는 SMD로 나타냈습니다. SMD는 절대값이 0에서 0.2는 거의 효과 없음, 0.2에서 0.5는 작은 효과, 0.5에서 0.8은 중간 효과, 0.8 이상은 큰 효과를 의미합니다. 보여드리는 자료의 중간 기준선에서 왼쪽으로 치우칠수록 위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뜻입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2020년 논문이 쇼덴을 쓴 데이터고 나머지는 KSM-66을 사용한 시험입니다.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쇼덴은 KSM-66과 불면증에 대한 효능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슬립 온셋 레이턴시를 떨어뜨리는 데는 KSM-66보다 살짝 못한 느낌이지만 토탈 슬립 타임을 늘리는 데에는 더 큰 효능을 보였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스틸록스 같은 수면제에 중독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약을 28일치를 타가고
꼭 28일보다 며칠 일찍 약을 타러 와서 약을 잃어버렸다면서 의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 의사가 약을 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쩔지 모르는 모습을 보이시죠. 한 종류의 수면제로는 안 돼서 다른 여러 종류의 항불안제를 같이 드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처럼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안색도 좋지 않고 여러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로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종종 크로덴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덴과 스틸록스, 즉 졸피뎀 성분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졸피뎀과 아시아간다의 병용이 진정작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덴은 효과가 천천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졸피뎀과 쇼덴을 같이 복용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점점 좋아지면 졸피뎀 복용을 줄여나가면서 나중에는 꼭 필요할 때만 졸피뎀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졸피뎀을 중단할 수도 있고 중단해야만 합니다. 벤조다이아제핀 낮은 용량을 처방받는 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쇼덴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항불안제 사용을 줄여나가시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졸피뎀에 비해서는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졸피뎀은 효능 크기가 큰 약이기 때문에 졸피뎀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신 분이나 졸피뎀과 함께 여러 항불안제를 드시는 분들은 크로덴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멜라토닌 하루 5mg 8주 복용으로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를 복용하던 14명 중에 9명이 수면제 중단에 성공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참고해 볼 때 쇼덴과 멜라토닌 5mg을 같이 복용하면 수면제 복용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아연이 충분히 들어간 종합 비타민 등을 꾸준하게 드시도록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수면제 중독은 낙상이나 술과의 병용 등에 의해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단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간다가 수면을 돕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뭘까요? 아직까지는 이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구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는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 신경 써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 컨클루전으로는 아시아간다가 가바 리셉터 수를 스테디하게 증가시킨다는 애니멀 실험과 위사놀라이드가 세로토닌 리셉터 어거니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험관 실험 익스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간다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슬로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사놀라이드가 가바 리셉터나 세로토닌 리셉터에 다이렉트리하게 어거니스트로 작용하여 불면증을 개선한다고 설명하기는 약간 리틀 하드, 어렵습니다. 이는 수면, 즉 슬리핑을 돕는 메커니즘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주된 메커니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요? 발음 이번에는 좀 괜찮았죠? 아시아간다가 가바 리셉터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바탕으로 왜 아시아간다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간다가 수면을 돕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청 코티솔 수치가 높으면 서파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혈청 코티솔 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메커니즘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증상과 함께 불면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쇼덴은 특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도 좋은 영양제 아시아간다. 아시아간다는 노인에게도 좋은 영양제입니다. 노쇠란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져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쇠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 임상에서 노쇠에 카르니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간다 역시 노인의 노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202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쇠를 보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는데요. 8주 동안 KSM-66을 하루 600mg을 복용하게 하면서 위약과 비교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사용한 프레일티 점수는 FA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FAST는 체중 감소, 피로감, 신체 활동 능력, 보행 능력, 인지 상태, 영양 상태 등 14개의 항목에 노쇠가 있는가를 측정하여 점수를 0점 또는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에 앞에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노쇠 정도를 판단합니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프레일티 점수가 아시아간다 복용군에서 위약 대비 0.84점이 감소했습니다. 아시아간다는 노쇠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노인의 인지 기능을 나타내는 MMSE 점수를 20.68점에서 24.4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아시아간다가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F-12는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이 시험에서 아시아간다 복용군은 SF-12 점수가 19.84점에서 21.44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간다가 노쇠한 분들의 삶의 질도 개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MWT는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400m보다 못 걸으면 보통 노쇠로 간주하는데요. 노쇠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에서 아시아간다 복용군에서 6MWT가 119.08m에서 142.08m로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SQI의 변화입니다. 노쇠에서는 심각한 불면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시아간다 복용군의 베이스라인 점수는 15.44였습니다. 11점 이상을 풀 슬립 퀄리티로 평가하니까 얼마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분들이 이 실험에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주 후 아시아간다 복용군은 PSQI가 9.24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간다는 노쇠를 보이는 노인에서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노쇠 자체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 삶의 질,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기억능력과 인지능력 개선. 아시아간다는 전통적으로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시아간다 복용 시 인지능력이 개선된다는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에서 59세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누간다라는 아시아간다 원료 400mg을 먹게 하고 복용 후 1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인지능력 시험을 하였습니다. 위약 대비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력, 지속적인 주의력, 그리고 반응 속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화면에 P가 보이면 반응해야 하고 R이 보이면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시험 결과입니다. 아시아간다 복용군은 복용 1-2시간 후에 반응 시간이 빨랐고 두 그룹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떨어졌지만 아시아간다 복용군에서는 반응 속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즉 집중력과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간다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45세에서 60세 폐경 이행기 시기에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KSM-66 300mg을 BID로 8주 동안 복용하게 한 시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노포스 레이팅 스케일 점수를 떨어뜨리는 효능이 완만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시아간다 추출물 복용군에서 혈중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증가하고 혈중 FSH가 감소했습니다. 폐경의 대표적인 특징이 에스트라디올 감소와 이에 따른 FSH의 증가입니다. 에스트라디올을 증가시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시아간다의 독특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다른 갱년기 약과 병용하기도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불면으로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아간다의 수면의 질 개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1순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갱년기 때에는 불안, 짜증, 우울, 피로감 등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증상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쇼덴이 불안, 우울 등을 개선시키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께 아시아간다를 권하기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간다의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 개선 효과입니다.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4%에서 10%에 달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좀 더 높아서 6에서 15%에 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병률이 높아져서 노인 여성은 15에서 20%에 달하게 됩니다. TSH 농도가 4.5에서 10 마이크로 IU per 리터로 높아졌지만 T3와 T4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때 벌써 피곤, 추위 잘탐, 변비, 피부 건조, 식욕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붓고 체중이 증가함, 기억력, 집중력 감소와 같은 갑상선 저하증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 시험에서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도 피로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등 별다른 이점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간다는 어떨까요? 아시아간다가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시험이 있습니다. KSM-66 300mg을 하루 2번 복용하게 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시아간다는 T3와 T4 혈중 농도를 높이면서 TSH 농도를 다음과 같이 낮추었습니다. 센소릴도 케이스 시리즈 보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 중에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3명을 찾아서 추적을 한 건데요. 250mg을 하루 2번 복용시켰더니 8주 후 아시아간다 복용군 3명 모두 TSH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먹지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며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메타 분석 결과 경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셀레늄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과 아시아간다를 함께 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거중심 이약사였습니다.